SBS 비즈 시청자 여러분 주목하세요. 어려운 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법. 실시간 주식 정보 무료 추천주 제공. 하단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바로 입장하세요. 자, 여기 있는 거 해소됐나요? 미국의 경기 침체, AI 거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청산. 일단 이거 해결됐죠? 이거 해결됐어요. 네. 이거 해결됐고, 일본에서 바로 꼬리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됐고, 미국의 경기 침체, 이거 과도하다라는 얘기들 나오죠.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눌러버렸어요. AI 거품도 조금 눌러버린 듯 하죠? 거품은 거품이긴 맞아요. 근데 조금 눌러버린 듯 하죠? 아직까지 악재가 조금씩은 살아있지만, 어쨌든 제일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눌러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들어온 것이죠. 자, 핵심 종목 지지라인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서학개미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들입니다. 엔비디아가 95달러 선 여기 있죠, 여기. 지난번에 찍었던 게 90달러 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오늘 반등을 갖다가 줬던 그 상황들이 아니었다면, 제가 그때 110달러를 얘기를 했을 거예요. 110달러에 올랐으면 얘가 성공을 하는 거다. 만약 못 올랐으면 다시 떨어진다라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지금의 흐름을 보니까 장중에 110달러를 살짝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즉 110달러까지 올라왔다면 이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다만 여기가 뭐냐? 저항이다, 저항. 저항이기 때문에 110달러에서 사투를 좀 벌일 것 같아요. 사투. 네, 사투.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돼요. 만약 아래로 내려갔을 때의 지지 라인이 95달러 선 정도면 적당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인 즉슨 엔비디아를 매수하고 싶다면 다시 100달러 아래 100달러에서 95달러 사이, 여기가 매수 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쌍바닥이 되는 거죠. 네. 쌍바닥이 되면서 움직이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상승을 한다면, 왜냐면 지금 CPI라든가 PPI가 발표가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이 PPI가 내일 아침 새벽 되면 알 수 있을 거고, CPI는 그 다음날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발표가 되면 이것에 따라서 얘네들이 연동성을 어떻게 위쪽으로 가져갈 거냐, 아래쪽으로 가져갈 거냐는 아주 중차대한 변동성 시점에 와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진다면, CPI나 PPI 지표가 나빠갖고 떨어진다면 95달러. 여기가 지지라인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떨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 다음이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그동안에도 계속 강력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0달러 여기가 지지선입니다. 예. 더 이상 떨어질 일도 없고요. 195달러가 지난번에 찍어놨던 저점이거든요. 충격받을 때. 예. 거기서 떨어져 봐야 200달러입니다. 쌍바닥을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겁낼 필요 없고, 그래도 그 빅7 중에서는요, 가장 센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빠르게 220달러까지 탈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갭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이 갭을 완전히 메꿨어요, 이 애플은. 그래서 애플은 가장 강력한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요, 잠자고 있어요. 테슬라는 또 엔비디아나 애플과는 또 다르게요. 바닥권에서 잠만 자고 있어요. 지금 딱 보면 190과 200달러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계속 등락거든. 자, 여기서 빠져나와서 위쪽으로 가느냐 아래쪽으로 가느냐의 아주 중차대한 문제인데, 여기서는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리스 관련주 쪽과 이제 트럼프 쪽을 어느 쪽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테슬라도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민주당 부통령 쪽에 대한 개념이 좀 강해지면 이 테슬라 쪽도 조금 움직임이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얘는 바닥권 등락거듭이고요. 이 180달러 선이 지난번에 찍어놓은 저점이거든요. 지난번 찍어놓은 저점인데, 여기가 최종적인 지지선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났을 때의 경우는 170달러 선, 이거 예전에 잡아드렸던 자리거든요. 네. 그거까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으나, 일단은 18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잡아놓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지선을 잡아드린 이유가 뭘까요?
다시 여러분들이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자리들이 그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애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쳐다보려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와중이 210달러 선 정도가 될 테니까 일단 1차가 여기가 되겠죠. 1차 사이까지만 매수가 가능한 가장 센 놈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또 기회 자체가 온다면 95달러 사이까지.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떨어지면 180달러와 그 다음에 170달러 선까지 최악의 경우 거기까지 지지라인이고 그것이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나라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분석인데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이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걸 보다 보면. 자, 지난번에 제가 선을 그어드린 게 이거였죠. 네네. 이렇게 거드렸죠. 그래서 이 라인이 깨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사실 이 위로 쉽사리 못 올라가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 PPI가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CPI가 좋게 나와서 미국 증시가 올라가도 우리나라 증시는 이 라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추세대 이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끼껏 올라가 봐야지 2700이 저항 라인이 됩니다. 여기서 쉽게 못 덮어요. V자형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을 하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 계속 작용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 이제 위냐 아래냐가 결성이 결국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틀리게 될 텐데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변동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일봉이거든요. 자, 일봉입니다. 갭을 아직 완벽히 못 메꿨어요. 지난번에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 시작할 땐 시작가는 돌파를 했어요. 낙폭과대 될 때 시작했던 시작가는 돌파를 했으나 아직 갭을 메꾸지는 못했다. 아까 미국 시장들 보면은 갭을 좀 메꾸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는 아직 갭을 못 메꿨어요. 자, 여기가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2700까지는 가요. 근데 떨어지면 다시 2500 쪽으로 내려오면서 매수할 찬스가 생기게 되니까 양쪽을 다 열어놓고 봐야 돼요. 위, 아래. 위, 아래를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다. 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에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봐줘야 되겠죠? 코스닥도.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도 역시 무너졌어요. 이 패턴 자체가 박스권 자체에서 무너졌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에서도 무너졌어요. 그럼 둘 다 무너진 상태에서의 반전이다. 기술적 반등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일 자체가 없어요.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다는 거죠. 즉, 상승 자체가 반등 자체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올라가 봐야 이 선이나 많이 올라가 봐야 이 선이라는 얘기죠. 그나마 그렇게 올라가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자, 코스닥 지수의 일봉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 800포인트가 얘가 가장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해요. 800포인트가. 진짜로 바로 상승을 해서 850까지 간다? 상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V자 반등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냐? 올라가다가 힘이 딸리면 다시 꺾어집니다. CPI, BPI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따라서 변동성이 주면서 다시 700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은요, 여러분들에게 딱 말씀드리길 여기 떨어진다, 저기 간다 이렇게 얘기 못하는 게 변동성이 하도 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다 열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